안녕하세요. 영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6월 모평의 디지털 카메라 지문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문 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결국 비문학을 정해진 시간 안에 혹은 남들보다 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 글을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혹은 잘 모르겠다면은 하나의 지문을 들고 와서 혹은 세 개 정도의 지문을 들고 와서 한번 자기가 어디에 시간이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보통 어디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은 첫 번째, 지문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막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글을 빨리 읽고 넘어갔다 치더라도 제대로 된 독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를 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꾸 지문에 어디 나온 얘기인지를 찾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글을 빠르게 읽는 것과 문제를 빠르게 풀고 전체적인 비문학 시간을 줄이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빠른 독해, 빠른 풀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금 그 두 가지 경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뭔가 이해해야 될 것만 같은 압박에 시달린다거나, 혹은 두 번째로는 이 얘기가 대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또 두 번째로 선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 대체 지문에 어디를 봐야 이걸 풀 수 있는지 감을 못 잡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국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정리가 머릿속으로 잘 안 일어났다는 것이고, 머리로 잘 안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정보 유형들은 글로 적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 지문 트렌드를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지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저저번 시간에 풀었던 자동차 카메라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았죠. 거의 반 페이지 정도도 안 되는 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문제 난이도를 보고. 그렇게 짧은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핵심 정보들을 잘 정리하고 연결을 잘 해놔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인데, 결국 그것은 글을 빠르게 읽고 문제를 빠르게 본다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문 이해와 정리가 잘 되어야 속도도 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문제는 빠르게 풀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지문을 읽어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 먼저 딱 봐도 기술 지문이죠. 기술 지문이면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시각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 지문들에서는. 즉, 지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중 그림으로 나타낸다거나, 혹은 우리 했던 LFIA 키트 지문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일련의 과정을 내 눈에 보기 편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문은 플러스 비교 대조 정도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가 비교 대조고 어떻게 시각화를 하면 좋을지는 지문을 읽으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먼저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또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라고 하면서, 영상 안정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몇 가지가 있대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이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영상 안정화 기술이 아니라 뭐랑 뭐를 얘기해요? 광학이랑 디지털을 따로 얘기하니까 얘네 둘이 뭔가 차이점이 있구나를 미리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학이랑 디지털 기술이 있는데 잊으면 안 돼요. 둘 다 뭐예요? 영상 안정화 기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광학적 기술은 빛을 사용하는 반면 디지털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광학 영상 안정화라고 하면서 광학적 기술에 대한 얘기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상체에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 영상으로 저장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그럴 때 이거를 이해하려고 다시 한번 지문을 읽을 게 아니라 제가 어떠다가 시간이 다 간다고요? 그렇게 시각화가 안 되어서 눈에 안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혼자 머릿속으로 끙끙대면서 다시 읽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보기 좋게 시각화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했죠?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에 이 빛이 닿으면서 피사체에 상이 맺히고 그래서 요거에 비례해서 이 빛에 비례하는 전기 신호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저장 매체에 저장돼서 영상으로 저장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하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대요. 아,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흔들리면. 이런 거 생각해주면 좋고.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은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이로 센서가 그 뒤에도 역할을 하나 봐요. 흔들리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여 장치에 전달한대요. 제어 장치에. 그 다음 제어 장치로 흐르는구나.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기술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지문은 이제 많이 봐서 알겠지만 보통 순서대로 설명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가정도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요? 얘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걸 어디에 전달해요? 제어 장치에 전달을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켜서 영상을 안정시키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가 마지막으로 렌즈를 이동시킨다 했는데 그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이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대요. 이게 뭔가 했더니 자,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전류가 흘려서 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을 한대요. 이것도 비례한 게니까 만약에 문제 풀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아서 정리하지 않을게요, 따로.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서 영향을 상쇄시키고 피사체 해상을 유지한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방식이.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흔들림을 감지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보이스 코일이고 하나가 이미지 센서로 움직이는 방식 두 개가 있구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OIS 기술이 손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이 폭이 좁대요. 아, 범위가 얘는 좀 작구나. 그래서 뭐 얘기해요? 이제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을 얘기하고 그래서 얘는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얘는 폭이 넓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강압계의 경우에는 촬영 도중에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얘는 명확하게 촬영 후와 관련이 깊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잡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비교 대조고 비교 대조 하다 보면 당연히 선생님이 차이점만 보지 말고 공통점도 잡아줘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 대체 어디에 공통점이 나온 거죠? 다 따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OIS 다음에 DIS로? 이 과정, 이 일련의 과정 어디서 발생하죠?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영상 안정화 기술 자체가 뭐랑 관련돼 있어요? 딱 카메라랑 관련이 돼 있죠. 그 생각하면서 질문을 있다 보면 어디서 걸렸어야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어디까지? 저장 매체가 영상으로 저장되기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카메라에 대한 얘기고 그 뒤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OIS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일반적 카메라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뭐랑 뭐의 공통적이겠어요? OIS랑 DIS의 공통적이겠죠? 그래서 글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공통점을 언급하고 OIS 얘기를 하고 DIS 얘기로 마무리하는 구조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자,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조정한다. 이때 특징점이란 것을 이용하는데 특징이 무엇이냐?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어쨌든 특징점은 이런 거구나. 특징점이 뭐야? 주위의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나오면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볼게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네요.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 찾고 K 플러스 1번째에도 찾아가지고 얼마나 이동하는지 계산해서 움직임을 추정해서 보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비례관계가 숨어 있는 거죠. 혹은 가정이 뭐예요?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면 흔들림의 영함이 줄어드는 거고 흔들림의 영향이 줄어들면 또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한 묶음이란 거 또 신경 써서 읽어줬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비례관계가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죠?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이거 오랜만에 나오고 되게 정직한 비례관계니까 한번 적어놔 볼게요.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또 영상을 회전하면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나기도 해서 이거 없도록 잘라내면은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도 근데 크기 유지하려면은 화질은 또 떨어진다 이런 것도 눈여겨놨다가 나중에 또 문제로 나오면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비교 대조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 잡아내면서 잘 읽어 놓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선지에 나오면은 돌아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자,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뭐죠? DIS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이용하는 거 맞죠?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여러분 선생님이 디지털 새 지문을 다룰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런 선지를 걸을 때 아닌가 보험 지문인가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이거 선지를 걸을 때 실전에서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확인하는 팁 중에 하나가 용어가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센서 이동 뭐의 용어죠? 광학 기술의 용어였죠? 제어 장치가 이동시킨다라는. 근데 지금 어디에 나왔어요? DIS에 나왔기 때문에 몹시 부자연스러워서 오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공통점으로 잡은 건 뭐예요? 이 부분만 해당되니까. 자, 우리가 공통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같은 선제에 속지 않을 수 있겠죠. 뭐죠? 강황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 지문에서 뭐겠어요? DIS가 될 텐데 여기서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겠죠. 왜? 일반적인 카메라에 모두 쓰이는 게 렌즈랑 이미지 센서니까. 렌즈도 필요할 것입니다. 3번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자, 비례관계 나왔죠?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면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고 동영상이 부드러워지니까 위치 차이 작으면은 그만큼 보정된 효과인 거죠, 사실상. 작다는 얘기는. 보정 안 해도 보정이 돼 있는 거죠, 사실상. 때문에 맞는 말. 4번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자, 여기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가까이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전달되는 거 저희가 적어놨죠. 시각화해서. 맞는 말. 5번 보정 기능이 없으면은 손 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가까이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영상이 흐려진다. 영상이 흐려지는 과정 설명해줬죠? 카메라가 흔들리면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 때문에 영상이 먼저 흐려진다라고 1문단에서도 얘기를 했고 왜 흐려지는가? 원리가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1문단에서 얘기를 해줬죠.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윗글의 OIS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고르는 문제인데 1번 보이스 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장치이다. 자,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뭐예요? 정형적인 간접 도술로 문제 낸 거죠.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은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 선지. 2번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자이로 센서 뭘 전달하고 있죠? 움직임을 감지해서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누가 봐도 틀렸습니다. 3번 보이스 코일 모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힘으로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다. 여기 나와 있죠? 이미지 센서 그거 여기까지 해서 전류 크기에 비례하는 힘 발생해서 렌즈를 이동시킨다. 4번 렌즈 이동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보정할 수 있는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이건 뭐예요, 사실상? 자이로 센서 플러스 그쵸, 그쵸. 그냥 자이로 센서 아, OIS 전체의 한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선지를 어떻게 바꿔도 맞는 말이에요.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한 방식 혹은 이미지 센서를 이용하는 방식 각각 물어도 맞는 말이죠. 전부 다 OAS라는 공통점이 있고 OIS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의 상이 이동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그쵸? 직접 이동시키는 게 OIS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건 사실 이제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선지 판단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강조하지만 올바른 선지 판단의 기준은 내가 이런 과정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머릿속에 안 들어가지면 선생님도 머릿속에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정리 잘 해놨다가 내가 정리한 거랑 다르네? 바로 X.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실전에서도 거칠 수 있어야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 혹은 그 이하의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A씨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의점들의 밝기 차이가 뭐뭐 할수록 뒤까지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뒤까지 뭐야? 특징점의 위치 추적이 유리하게 만드는 걸 고려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특징점은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돼야 되니까 밝기 차이가 커야 될 거고 밝기 차이 자체는 밝기 차이의 변화는 밝기 차이는 유지되어야 된다 했으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으면은 보정에 필요한 즉 뭐예요? 연산 시간이 늘어난다 했으니까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죠? 큰, 작은 시간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럼 28번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교훈이 많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 학년도 9월이었나? 9월이었나? 잠시 찾아볼게요. 여러분, 행정입법 지문이 언제 나왔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보고 찾아놓을게요. 또 2021학년도 9월이 맞네요. 행정입법 문제, 보기 문제도 되게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뭐냐면은 결국
간접 소설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선지 판단을 할 때. 이 교훈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문제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 자,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첫 번째 OIS 기능 있는 상태에서 헤딩 찍었는데 바람 때문에 일단 카메라가 기울어졌대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예요? DIS로 고정을 하려는 상황인데, 1번 볼게요. 기억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겠군. 모서리 부분 특징점 맞네. 오케이, 1번. 했으면 틀려서 당황했을 겁니다. 왜죠? 자, 선생님이 이런 선지 분석할 때 늘 어떻게 해요? 쪼개서 판단하죠? 첫 번째, 특징점 선택하는 거 유리하겠고, 두 번째, 그게 모서리 부분인가도 맞는데, 뭐의 모서리? 프레임의 모서리? 아니죠? 피사체의 모서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프레임이 아닌 피사체의 모서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 아니, 선생님, 평가원이 무슨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를 냅니까? 아니죠? 애매하게 읽고 나서 느낌으로 문제 푸는 수험생들 걸러내기 되게 좋은 성지죠? 뭔가 모서리였던 것 같은데? 하면서 풀지 말란 뜻입니다. 이런 성지가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제 꼼꼼하게 읽는 습관. 읽을 때도 꼼꼼하게 읽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성적이 오를 때 한 번에 오른다고 한 이유가 결국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 실력이 확 느는 거지. 뭐 하나 빠져 있으면은 나머지들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 여러분이 비계관계를 아무리 정리 잘해도 간접 소설 캐치를 잘 못한다? 아무리 정리 잘해도 이런 선지에서 이제 낚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뭐예요? 간접 소술에 신경을 써서 단어 단위로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놔야 선지에서도 이런 게 반응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연습을 하시고. 자, 니은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자, DIS 기능과 프레임 크기 얘기 연관이 있죠? 자, 근데 프레임 크기가 변했대요. 프레임 크기가 변했대요. 자, 그러면은 흔들림을 보정되었으나 원래 영상이 불과 소실되었겠군.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잠시만요, 선생님 노트 어플이 잠깐 멈춰서. 어? 자,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나고 이걸 잘라내면 크기가 작아진대요. 뭔 소리야? 1이면 2인데 2가 됐대. 그럼 뭔 소리예요? 1도 됐겠죠? 반대로. 1번 도미노를 넘어뜨려야 2번 도미노가 쓰러질 텐데 2번 도미노 쓰러져 있대. 그럼 뭔 소리예요? 1번을 이미 쓰러뜨렸던 얘기고 1번가 이미 잘라내졌기 때문에 손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 오답 손지도 같이 한번 계속 볼게요. 자, 3번.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니은을 배정하는 것. 근데 니은이 이거 3번 뭔 소리예요? 싶었으면은 잘 푼 겁니다. 이상한 말이죠. 뭐예요? 특징점은 뭘로 선택해야 돼요? 모서리. 근데 모서리들 간의 차이? 1번과 똑같은 이유에서 틀렸습니다. 4번. OIS 기능으로 기억은 손떨림을 보정한 프레임. 맞을 겁니다. 왜냐면 OIS 기능을 쓴 채로 찍었다 했으니까. 그 다음, 니은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 아니죠. 뭘로 보정해야 된다 했어요?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했다 했죠. 그래서 GIS 기능으로 보정할 것이고, 그리고 지문 내용에 따르면은,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 DIS 하려면. K랑 K 플러스 1번째 다 사용해야 되니까, 니은만 놓고 보는 것도 조금 애매한 선지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한번 신경 써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니은을 보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 DIS 기능 아직 보정 안 했죠? 보정하려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보기도 지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꼼꼼히 읽으세요. 꼼꼼하게 읽으면 되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막 읽고 대충 기울여졌네 하고 문제 풀려다 보면 실수 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여러분 이제 기술 지문에서도 나름의 이제 정보 유형이 좀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느낌을
이때까지 수업하면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부분들. A랑 B가 원리가 약간 다르긴 다른데, 약간은 다르긴 한데, 뭔가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 예를 들면 A가 B가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이 영역들. 그런 거를 캐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기술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구나를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LFI 키트에서도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으로 나뉘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똑같이 작동되는 부분들 존재하였고, 우리 가장 최근에 풀었던 리트에 나왔던, 선생님이 리트에서 다뤘던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뭔가 말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원리는 똑같다. 그 원리가 뭐다? 자동을 사용한다. 이쯤 되면 이제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전부 유형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똑같은 거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뭔가 다 새로운 문제를 그러니까 뭔가 아니 뭐 치졸하게 뭐 이런 걸 묻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든다면은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 뭘 묻고 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주로 묻고 있다. 그리고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거의 모든 지문에 공통적이다. 정보 유형만 놓고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중해서 읽는 훈련하면은 충분히 시간도 줄어들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 지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